자, 2차 방정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인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래. 그럼 우리 이거 이 2차 방정식이 뭐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이고 싶은 거잖아. 알파가 양수일 때. 그쵸?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얘를 fx라는 2차 함수로 바라봤을 때요.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두 근이요.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달라.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이니까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y축이군요 선생님. 이렇게 돼야 돼요. 맞지? 그러면 대칭축이 y축이기 위해서는 1차항의 계수가 0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저 k에 대한 3차식이 0이면 되는 거야. 플러스 k 더하기 6은 0.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대입하면 왠지 될 것 같지 않아? 아닌가? 안 되나? 16 빼기 16이니까 되죠? 그러니까 k-2를 인수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제곱 나오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2k가 필요하고 상수항이 6이니까 마이너스 3은 0.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그치? 근데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어? 모든 실수 k 값의 합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잽싸게 인수분해 하지 말고 나 여기서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 확인했어. 그치? 그리고 여기도 k는 2는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제 k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싹 다 실근 갖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그냥 정답은 이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걸로 써주고 넘어가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뭔 느낌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내가 방금 한 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봐봐. 지금요. 내가 저기서 K에다가 2 넣고 인수분해 한번 했지. 그러니까 저거를 안 하면 안 된다. 왜냐면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저 뒤에 K제곱 마이너스 2K 모시기가 허근 가지면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 2가 나와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도 지금 여기에는 선지에 2가 없지만 학교에서는 넣어. 그리고 방금 내가 얘기한 케이스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세실근 갔는지 아닌지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 자, 또 질문. 네. 자,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고요. 저런 식의 값을 정리를 해달라네. 자, 우리가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돼요.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20도짜리 복소수니까 이렇게가 성립이 될 것이며 뭐 켤레도 뭐 막 성질이 있는데 내가 지금 켤레까지는 안 쓸게. 왜냐면 여기 오메가가 그냥 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저 두 개로 다 풀릴 것 같죠? 응? 그러면 쌤이 얘기한 거 차수를 내려야 한다. 차수를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요 4제곱, 세제곱, 제곱인 녀석들을 다 1차로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메가 4제곱은요.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보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야. 동의할 수 있겠니? 그리고 이 녀석은 그냥 2예요. 맞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은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지금 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니까 2 오메가 플러스 2로 바뀌게 돼. 응?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메가끼리 다 더하면 5 오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플러스 5가 나오거든요. 요대로 답이 보이면 좋겠지만 선지에는 지금 뭐 켤레도 섞여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켤레랑 오메가랑 관련 있는 성질을 생각해내면 되는 거야. 맞지? 그 성질은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가 1이다를 여기서 뽑아내서 보기의 선지랑 막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렇게 됐을 때요. 될 수 있는 게 요 녀석이 뭔가 눈에 들어온다.
요 위의 식을 뭔가 변형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메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이기 때문에 5 오메가 더하기 5는 마이너스 5 오메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요 흐름을 잘 기억해도 얘들아, 무조건 3차 방정식에 오메가 나와 있을 때 다 차수 내리는 게 기본이고 차수 내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야. 넘어갈게요. 그 얘들아, 너네도 지금 잘 들어놔. 시험범위 아닌 친구들도 이거 모의고사 나오잖아. 너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모의고사인 거 알죠? 모의고사 때 방금 풀어줬던 거 틀리고 오지 마세요. 알겠지? 넘어가자. 자, 스텝 1에서 질문 있는 사람 마저 하세요. 89번이요? 자,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0이랑 6짜리인 직사각형 모양의 철판 네 귀퉁이를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으로 잘라내요. 뭐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든대. 얘들아, 이런 거 풀 때는요,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냥 10이랑 6짜리로 뭐 이런 식으로 대강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 네 귀퉁이를 지금 자르는 상황이네요. x만큼,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잘랐다. 음. 그러면요, 이때 얘들아, 이거 그 상상되지? 이게 남는 게 그럼 이제 남는 거를 색칠해주면 이렇게가 남는 거잖아. 그 이걸 이제 접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접혔을 때 밑면이 되는 녀석은 요 녀석이겠네? 맞죠? 그 다음에 저 x가 높이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길이들을 다 쓰면 여기 10-2x가 되고 여기 6-2x가 된다. 따라서 부피가 24짜리라고 했기 때문에요. 24는 10-2x, 6-2x에 x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로 다 뽑아냈다고 쳐보자. 그러면요. 4에 x-5, x-3의 x가 24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4로 약분시켜주면 여기가 6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럼 얘들아, 지금 저 우변에 있는 거는 3차식이고 저쪽은 6이잖아. 자, 이럴 때 방금 아까 말한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 녀석이 물론 다 전개해서 얘들아 3차 방정식 풀어야 돼.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전개를 쭉 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에 막 모식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선지에 8이 있어. 그래서 막 8로 가고 싶잖아. 근데 여기서도 조심을 해야 돼. 저 x가 0과 3 사이이기 때문에 저게 그냥 실근의 합으로 하면 틀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잖아. 얘들아, 나도 답을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용기 있게 8로 가면 틀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 방정식을 푸셔야 돼. 근데 푼 친구들아, 이거 다 8이니? 아니니? 아니지. 왜냐면 저렇게 x의 제한 조건이 있으면요, 보통 그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꼭 염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풀면 정답이 되는 케이스를 바로 볼 수 있겠지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개를 하시는 거야. 8x 제곱 그 다음에 뭐야? 15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니까 얘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대입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되나? 30 빼기 6이니까 저기 24니까 딱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x-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을 생으로 구해야 돼. 왜냐면 이게 0부터 3 사이기 때문에 이게 3 플러스 쪽은 안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애는 3 마이너스 루트 6밖에 없어. 왜냐면 0에서 3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2 뭐야 이거? 2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서 정답은 5 마이너스 루트 6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선지가 뭔가 좀 수상하잖아. 저럴 때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얘들아 그냥 냈으면 2, 4, 6, 80 막 이런 걸로 내지 않았겠어? 근데 막 루트가 너무 뚱딴지같이 섞여 있잖아. 그럴 때는 더더욱 의심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살짝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생기는 수학적인 눈치거든요. 생기면 좋은 감각이야. 넘어갑시다. 또, 네. 자, 1보다 큰 세 자연수 a, x, y에 대해서 저런 관계식이 성립할 때요. a 플러스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와, 진짜 노가다의 향기가 짙게 나죠. 음. 우리가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1이 나왔대. 그러면 1, 2를 곱했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뭐냐면 얘들아 1보다 큰 세 자연수 a, x, y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요 녀석들이 분수는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어. 왜냐면 자연수랑 자연수끼리 곱하고 빼고 뭐 이랬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1이랑 마이너스 1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이 1,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다식을 써봅시다. 자, 이렇게 됐으면요. ax 마이너스 y가 3이면서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야. 이거 동의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아래 녀석은요. ax 마이너스 y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두 식을 각각 만족하는 a, x, y 자연수 순서쌍을 다 구한 다음에 합친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위에 거 만족해야 돼. 아, 귀찮네요. 얘는 다 일단 y는으로 다 바꿔도 되고 뭐 한쪽 바꿔서 대입해도 되고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이 두 녀석을 연립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쌤이 요렇게 쓰면 그냥 빼버려 얘들아. 얘 두 식을 빼. 그럼 y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리고 a-1의 x가 5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얘들아 1보다 큰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 a도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일 때 한 번이랑 여기가 5이고 여기가 1일 때를 할 수 있는데 1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얘도 탈락이야. 그래서 무조건 a-1이 1이고 그러니까 a가 2고 그 다음에 x는 5인 거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y가요. 여기에서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y 값은 7로 나옵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x 더하기 y는 14 정도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게 뭐 최소값? 좀 큰데 최소치고 하면서 넘어가. 그러면서 아래 것도 해봐야겠죠? 아래 것도 똑같이 이렇게 쓱 써주고 빼. 이렇게 빼면 어때요? 아까랑 똑같은 식 나오는 것 같지 않니? 그럼 얘들아 a 값이 2고 x 값이 5인 건 똑같겠네. 맞지? 그리고 여기서요 y는 x 플러스 4거든? 그러면 y 값이 9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아까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위에 게 최소값이네요. 정답은 14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래 거는 꼴이 비슷하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했어. 넘어갑시다. 또 이제 스텝 2로 갑시다. 93.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이라고 나와 있으면 자, 중근의 종류에는요. 중근과 한실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중근도 있어요. 삼중근. 근데 얘들아, 삼중근이라는 건 뭐냐면 x-a의 세제곱은 0 이런 거야. 그럼 우리가 저 지금 나와 있는 방정식이 x에 대한 뭔가 완전 세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저 좌변 봐볼래 얘들아?
x에 대해서만 봐봐. 세제곱, 제곱, 그 다음에 1차가 없죠. 상수항으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삼중근일 수가 없는 녀석인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돼. 알겠지? 학교에서는 삼중근 있게도 나오더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삼중근은 안 됨. 그러니까 중근과 한실근에 포커스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얘들아, 우리가 저 주어진 3차 방정식에 요 x자리에다가요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보이니? 1 대입하면 그러니까 x-1을 또 인수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가요 1-k의 x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가 마이너스 k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들아 고민해야 돼. 자, 내가 이미 여기서 x는 1이 근이야. 그리고요 여기서는요 제가 이거 는 0을 했을 때 x가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가 근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중근과 한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알파랑 베타가 똑같고 이게 1이 아닐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랑 베타가 다르고요. 알파 또는 베타 중에 1이 있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푸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3 때까지 나오는 테크닉이야. 꼭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첫 번째 걸로 하면 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를 쓰셔야 돼. 그러면 판별식 k-1제곱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k 더하기 1은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전개 k제곱 마이너스 2k인데 뒤에 플러스 4k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들아 k가 1일 때는요 저게 x제곱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0이 중근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k 값이 마이너스 3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서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중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오케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중근이 아니고요. 저 둘 중에 하나가 1을 근으로 갖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k 더하기 1은 0이기 때문에 k 값이 2분의 3이 하나가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뭐 당연히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뭐 다른 한식은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뭐 다른 하나까지 굳이 안 구하고 그냥 k 값이 2분의 3이 된다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뭐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3, 1, 2분의 3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좋겠다.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503번까지 중에 질문 있는 사람 53? 94번이요. 네. 자, 우리가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한 덩어리로 보고 한번 합시다. 얘들아, 여기를 내가 t로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0은 0이지. 그러면 t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4라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보여, 다들? 쌤이 요 정도 해도 괜찮겠어? 그러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가요. 마이너스 5거나 x제곱 마이너스 4x가 4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0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봐봐. 모든 실근의 합, 모든 허근의 곱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이 두 개씩인데 얘들아 여기부터 해볼까? 여기 x값은 실근일까요? 허근일까요?
허근이라 생각한 근거는 뭐예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인가요? 머릿속으로 판별식을 잽싸게 써보세요. 반의 제곱 4 플러스 4 8 양수지 7근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방금 내가 판별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얘를 좀 그래프적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0과 4를 근으로 하는 이차함수 이렇게 있겠지. y는 4는 어쨌든 위에 그려질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잖아. 두 식은 갖는 거야. 이거 이해돼야 돼. 방정식을 함수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요 함수 그리는 거 귀찮잖아.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저런 녀석 그리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변 보면 어때?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5래. 여기 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는 저 아래에 있다? 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기 2를 대입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5가 이차함수랑 안 만나지? 그러니까 여기는 허근인 거야. 요거 납득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a 값은 근각예수로 4 정도 구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허근의 곱이죠? 그러니까 5 정도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근각예수로 한 거야 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9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네. 오, 주원이 시험 봄이 아닌데 풀고 왔어? 너 시험 봄이 아니긴 해. 중간 때 본 거야. 그래 질문하면 좋죠 얘들아. 너네 모의고사 때 이거 나온다. 응. 자,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3차 다항식이 저런 조건들을 만족한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px 이퀄 제로는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어근의 곱은 5다. 얘들아 우리 방금 하고 왔다시피 허근은 이렇게 2차 방정식 쪽에서 허근 두 개 갖게 나오고 상수항이 지금처럼 플러스 5란 얘기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좋은데? 하고 넘어가면 되고 여기서 이제 내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뭐냐면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근이래. 그러면요. 자, 나 조건을 먼저 살펴볼게 얘들아. px에다가요. x 대신에 3x-1을 대입한 거잖아.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2차 방정식 할 때도 저거 x 대신에 막 뭐 대입했을 때 막 두근 구하고 막 했던 거 기억나지? 그게 3차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잘 봐. 중요해. 겁나 중요해. 깜짝아. 자, 내가요.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번 해볼게. 이때 알파는요. 실수고요. 즉 알파가 실근이란 소리고 베타랑 감마가 허수, 허근이란 소리야. 그럼 이럴 때요. 자, 서로 다른 두 어근의 곱이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베타 감마가 5다 하나 써놓고 갈게요. 괜찮지? 그 다음에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한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래. 얘들아 봐봐. p3x-1은 0에서 내가 저 x근 3개를요.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을 하면 좋거든? 내가 px 이퀄 0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기 때문에 얘가 알파, 베타, 감마면 되는 거야. 저거를 만족하는 알파 값이 근인 거야. x 값이 근인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요. x 값이 3분의 알파 더하기 1, 3분의 베타 더하기 1, 3분의 감마 더하기 1 이렇게가 세 근이야. 이게 p3x-1의 세 근이야. 그럼 얘들아 알파가 실수였고 베타 감마가 허수잖아. 근데 허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3으로 나눴다고 그래서 얘가 허수가 아닐 수 있을까요? 아니지? 그냥 쟤는 여전히 허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1을 더하고 3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 bi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여전히 허수이고 이 녀석이 실수인데 실수가 0이라고 나와 있어. 지금 여기에 한근이 0이래요. 아, 그래서 여기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리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이 2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근의 합이 2다를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2가 2다. 따라서 베타 더하기 감마는 4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다. 응? 그러면요. 베타 감마가 5고 베타 플러스 감마가 4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 뿔마 i 정도 되지 않을까요? 두 허수가? 얘들아 이거 잘 안 보이면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냥 x에 대한 거 세우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근해 공식 써서 구해.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구한 거냐면 얘들아 여기 실수 부분은 두 허근의 합을 절반 때리면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5잖아.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러니까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었지? 너네 복수수 다 까먹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플러스 4 플러스 이제 1이 되어야 되니까 허수 부분이 1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i라고 한 거예요. 알아서 구해. 근데 나 다 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뿔마 i가 베타랑 감마였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래. 자 얘들아 여기서도 하나 더. 여러분들이요 지금요 내가 px를 x 마이너스 알파 뭐 저런 식으로 다 세웠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요 이렇게 가는 거야. 사실 쟤를 구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알고 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고 저 두 허근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ABC를 직접 구하셔도 돼. 근데 쌤은 그것보다 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내가 합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요 P1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P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러니까 1만 이항시킨 걸로 구하고 싶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잽싸게 P1만 구하는 거야. 얘는 2 곱하기 1 빼기 4 더하기 5니까 여기서 지금 4 정도가 나오겠죠? 따라서 P1 빼기 1은 3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얘들아 이런 게 잘 안 보이면 그냥 전개를 해도 괜찮아. 근데 전개하다가 실수 나오면 곤란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509까지 중에 질문? 자, 최고 차항계수가 1짜리 3차식 fx가요. 마이너스 2랑 1이랑 3을 대입했을 때 다 똑같대. 근데 뭘로 똑같은지 모르지? 는 k로 두는 거예요. 응?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fx 마이너스 k 입장에서는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3을 대입했을 때 0이었다라는 의미인 거지. 요거 납득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얘네가 나온 게 세 근으로 바라보게끔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는 k로 두면 저게 이항시키면 fx-k는 0의 세 근이 마이너스 2, 1, 3 이렇게라고 바라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거를 외우게 시킬 때 저거 대입하면 k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플러스 k라고 세울게 라고 많이들 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편안한 학생들이 많을 거야. 외워놨으면. 자, 그러고 나서요. fx 이퀄 0의 한 근이 x 이퀄 마이너스 2래요. 이 말은 뭐야? f에다가 2 대입하면 0 나온다는 소리잖아. f2가 빵이라는 소리니까 내가 여기에
x에다가 2를 대입할게요. 0은요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기 때문에 k 값이 4로 구해지게 됩니다. 아, 그럼 나 fx 다 찾았네. 그러니까 fx 이퀄 0에 나머지 두 근도 알아낼 수 있겠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더하기 4는 0에서 한 근이 지금 1, 미안해, 2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알파랑 베타니까 여기서 뭐 근과 계수 써가지고 구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뭐 전개한 다음에 또 인수분해가 되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근데 여기서 뭔가 묶여 있고 이러니까 생각하고 싶겠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 들어봐.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되게 풀이가 빨라지거든. 쌤이 방금 두 가지 풀이를 얘기했어. 얘를 싹 다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다시 하거나 혹은 싹 다 전개한 다음에 근과 계수를 쓰거나.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어? 근데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내가 이 식을 풀기가 귀찮아야 돼요. 그치? 너무 귀찮지. 딱 전개하기 너무 귀찮잖아.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내가 전개를 할 때랑 안 할 때의 차이를 한번 봐요. 상수항밖에 차이가 없지. 그치?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세 근의 입장에서는 봐봐. 세 근의 합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3차항 계수분의 마이너스 2차항 계수. 그 다음에 얘네끼리 뭐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는 3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이렇게 구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얘를 전개하고 마시고가 영향이 없는 거야. 이거 이해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이거 있잖아. 얘 근이 마이너스 2, 1, 3이잖아요. 여기에서 걔네가 마치 여기에 대응된다 생각하고 구해도 똑같이 다 구할 수 있어. 나 이게 뭔 소리냐 봐봐.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여기에 있는 색은 마이 1, 3 더한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두 개 해가지고 곱한 거 있지. 걔는 마이너스 2랑 1이랑 3 짝짝꿍 해가지고 다 더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방금 이해되니? 내가 얘기한 거? 이게 굉장한 고급 스킬이에요. 어디 없다? 우리 안 나와. 이거 해야 돼. 노력해보세요. 복습할 때. 보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마이 1, 3 다 더하면 2잖아. 그러니까 2가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였던 거고. 그 다음 뭐야? 두 개씩 짝지어서 그럼 마이 3 마륙 한 개 2알파 2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0이고요. 그럼 이 녀석 계산하면 지금 마이너스 5잖아. 마이너스 5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0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여서 정답은 10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전개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 해보시고 아마 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수학적으로. 내가 뭐 계산 틀린 거 없지? 계산 틀린 거 없으면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뭔 얘기인지 이해는 되니? 직접 아까 내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풀이는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 넘어갈게요. 네. 잠깐만. 자, 볼게요. 3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고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하고 싶잖아. 그때 꼭 요 조건을 보셔야 돼. 이 3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실수 조건인 거를 꼭 보셔야 돼. 알겠지?
어느 학교에서는 이거 허수 저 얘기가 안 나와. 그러면 함부로 다른 한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하면 틀려? 이따 내가 봤다 최근에 기출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2차 방정식과 공통인근을 오직 하나 갖는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허근을 공통근으로 갖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허근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한근도 공통근이 자연스럽게 될 텐데 켤레니까. 근데 그럼 망하겠지? 그래서 그냥 다른 한실근이 공통근이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 문제에서 나온 요 3차 방정식을 내가 fx라고 둘게요. 그럼 fx는 한식은 몰라. 알파로 둬. 그 다음에 다른 근이 마일 마이너스 루트 2i랑 마일 플러스 루트 2i니까 내가 저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그냥 세워버릴게. 세워버리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에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2니까 3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질 거야. 응? 그리고요. 지금 이 녀석이 알파가 근이잖아.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에서도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성립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게 되면 요게 성립이 됩니다. 공통근이니까. x 이퀄 알파가 지금 공통근이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네, 얘들아 잘 봐. 문제에서 나온요.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똑같은 거거든. 그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봐. 3차 방정식에서 내가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2 한 녀석이 마이너스 A인 거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내가 뭐 A든 알파든 다 찾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 알파든 마이너스 A 더하기 2니까요. 내가 알파 대신에 A로 해주는 게 낫나? 그래 A로 해서 저 알파 찾고 C를 구하자. A로 정리할게. A는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거든요. 내가 얘를 A 대신에 대입할게. 그럼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에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사라지니까 알파 값은 4가 나왔네요. 맞죠? 이러니까 얘들아 뭐 A 값도 구해. A 값은 마이너스 2거든? 근데 여기서요 굳이 C의 값만 찾으면 되잖아. 그 C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요 함수 fx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요? 아니 그냥 얘들아 그냥 세근의 곱으로 구해도 돼. 근데 그냥 내가 계속 보게 시키는 거야. 여기서 fx가 요거잖아. 그러면 f0이 C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아래 구해놓은 요 fx에다가 0만 대입하면 깔끔하게 구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f0은요.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3을 곱하면 된다. 근데 알파 값이 4였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12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기서 또 세근의 곱 이런 걸로 막 하지 말고. 어. 아니 뭐 이런 것도 좋아. C는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겠네. 이런 것도 좋아요. 넘어갑시다. 또 509가지 중에 없나요? 자,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음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3차 방정식 저 녀석 인수분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정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근으로 이미 있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이라 그랬는데 이미 음근 하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양 하나, 하나 구해주면 돼. 그 대신에 이때 음근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돼. 여기까지 동의 가능하겠어? 왜냐 앞에서 x 이퀄 마이너스 1이 한 근으로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할만해? 할만하다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수 a의 최대값이야.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일단 가져야 되지. 그치? 그럼 혹시 이 문제 푼 친구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고 풀려고 해봤어요? 네, 설명할 수 있다. 있나요? 설명할 수 있다. 너 이거 옛날에 푼 거라 기억 안 나지? 얘들아, 여기서 봐봐.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두 녀석을, 두 부호를 근으로 가질 조건은 0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돼요. 이차 함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얘가 지금 아래로 이렇게 블록하잖아. 그지? 아래로 블록할 때요. y축 기준으로 0보다, 그러니까 0 대입했을 때 0보다 함수값이 작으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찢어져 있었을 거라는 거지.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게. 근데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안 되는, 즉 a 값이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가능해. 요거 동의할 수 있겠어? 응?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부호 조건 써. 그러면 a가 음수 나오잖아. 근데 a가 음수니까 바로 싱글벙글 마이너스 1 가면 안 돼. 왜냐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은근히 생겨. 보이니?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이 녀석이 양, 하나씩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 녀석이 이차 함수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 내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대칭축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여기가 음수 2면 자연스럽게 양근이 생기게 되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F0은 A인데 이 녀석이 음수면 되는데, 디테일하게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러면 3 빼기 2 더하기 A니까 이게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2가 최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에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니까 잘 보고 가세요.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518번까지 중에 질문. 네. 자, 511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저 녀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120도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로 차수 내리는 거야. 차수 내리기야. 우리가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오메가고 이 녀석은 1이고, 근데 여기 오메가, 오유 사라지네. 오유 분모가 1이네. 분자만 고려하면 되겠다. 분자로 가봅시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까? 얘들아, 여기 봐봐. 내가 분자만 다시 써주면요, 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2의 n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근데 얘랑 얘만 남겨놓고 얘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지. 그리고 여기다가 2배 하면 이 녀석들이 마이너스 2 오메가 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분자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녀석이요. 음의 실수가 되고 싶대. 와우. 얘들아, 얘가 음의 실수거든? 일단 실수가 되려면 오메가는 3의 배수의 제곱을 가져야 돼요. 맞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그리고 이때요. 얘가 음의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홀수여야 돼. 그치? 왜냐면 n값이 짝수면 저기 마이너스 1이 사라져가지고 양의 실수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오메가의 몇 제곱이 실수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오메가의 n제곱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이 녀석이 실수이기 위해서는 n이 3의 배수여야 되는데 3의 배수 중에서도 우리가 이 녀석이 지금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n값은 홀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 홀수인 녀석 즉 3의 배수에서 6의 배수 뺀 거겠죠? 그거에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n값은 3, 12가 아니고 9, 15 이런 식이겠지. 그치? 그 얘들아 이거를 이제 일반항을 세워보면 내가요 1 대입했을 때 3 나오고 2 대입했을 때 9 나오고 하면 어차피 주기가 6짜리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럴 때 그냥 6K 이렇게 쓰라 그랬어. 그러니까 K는 자연수일 때 앞에다가 주기 쓰고 곱하고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빼기 3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일반항이야. 일반항.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100 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10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주면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K는요, 1부터 어디까지야? 17 대입하면 딱 될 것 같지 않아요? 102 빼기 3이니까 99로 딱 홀수. 맞지? 그러니까 17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또 질문. 514번. 얘는 우리가 x 플러스 y랑 xy로 구성되어 있는 대칭식입니다. 그래서 이 합을 한 덩어리로 보고 곱도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쌤이 얘를 a, b라고 하면 얘는 x, y로 묶으면 x 플러스 y잖아? 그러니까 즉 a, b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고 a, b가 마이너스 24를 만족하는 자, 모든 xy 값의 합이죠. 모든 b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치환이 되지. 그쵸? 얘들아, 그러면 이거 개꿀이네요. 왜 개꿀이에요? 합했는데 마이너스 2고 곱했는데 마이너스 24래. 6이랑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랑 4 이거밖에 없지 않아? 그래서 마륙 4거나 4 마륙이거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맞니? 그러니까 예쁜 수 중에서. 어. 그래서 모든 b 값의 합은 이 녀석의 합이잖아. 정답이 이렇게 찍고 싶어요. 음. 얘들아 이렇게 푸는 근거는 뭐냐면 봐봐 얘가 직접 대입해서 구하면 지금처럼 예쁘게 두 개가 나올 거야. 왜냐면 A, B 둘 다 지금 1차지. 그러니까 근이 두 개밖에 안 나와. 맥시멈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넘어갈게요. 또 518번. 네. 자, 518번 가겠습니다.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저 녀석의 해가 있는데 x 플러스 y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저 두 식을 일단은 빼주고 싶지 않나요? 그치? 연립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제곱 날라가면 시원하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빼. 한번 빼주게 되면 2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가
K-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서 뭐 막 이렇게 막 대입해가지고 또 뭐 풀고 이러면 뭐 알파랑 베타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항상 양수가 되고 싶대요. 그걸 만족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고 싶대. 얘들아,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 요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 요 다음에. 이게 왜냐면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푼 방법으로 일단 먼저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보려고 해봤어요, 여기서? 아니면 혹시 애당초에 빼질 않았니? 문제 풀 때 안 뺐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었어, 안 뺐으면? 얘들 너네 안 뺐으면 어떻게 했어? 쌤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면 혹시 자, 이것부터 조사해야겠네. 내가 이 문제 맞췄다. 맞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네 어떻게 풀어봤어? 말씀해보세요. 맞췄는데 설명을 못하겠어요? 변형식을 써서 풀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랑 x, y에 대한 관점으로 다 바꿔서 풀었죠? 그게 제일 정석적이고 좋은 풀이에요. 그럼 혹시 그 방법 말고 다르게 푼 친구들은 없어요? 없군요. 응.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유형을 보면 요 위에 것처럼 있잖아. A, B로 치환해서 두려고 푸는 방법이 아마 제일 깔끔하고 좋을 거야. 기하적 해석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일단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하면 이 녀석이 A고 이 녀석을 B라고 해봐. 그럼 2A-B가 K-5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거에다가 대입을 해. 근데 대입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위에 거는요.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2의 x 플러스 y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얘를 변형을 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b가 k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 거는요.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xy 하나만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식이 a제곱 마이너스 b가 5다. 이렇게 있는 거야. 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요 두 식을 정리를 할 때요. 그 a제곱은 b 플러스 5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대입해주고 여기에도 방금 우리가 구한 식 대입해가지고 b 값의 범위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항상 양수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자, 이거의 근이 x 이퀄 알파, y 이퀄 베타야. 그리고 두 녀석을 더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얘들아 a 값인 거 혹시 보이니? x 플러스 y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러니까 a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니 얘들아? 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내가 A가 양수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관계식이 뭐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있을 때요. 이게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저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B의 범위를 아싸리 구하는 방법으로 가도 괜찮아요. 음. 근데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기하적인 해석이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계산의 주구장창은 풀립니다. 뭐 어렵진 않아. 근데 뭔가 이렇게 바라보려고 한 학생이 있을까? 이렇게 보고 얘를요 a제곱은 b 플러스 5로 봐.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양수가 돼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가 양수인 범위에서 이 녀석의 해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어. 혹시 그렇게 바라본 친구들은 있니? 좀 어렵긴 하지?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뭐 A에 대한 2차 함수랑 뭐 B에 대한 1차 함수 막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을 해가지고 구했겠죠? 어. 그럼 여기서 연립을 해. 그래서 아까처럼 계산한 녀석들을 다 뭐 위에 값에다가 대입을 하든 뭐 아래 값에다가 대입을 하든 어찌됐건 정리를 해. 그럼 이제 구해지겠지. 근데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B는 2A-K-5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였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겠지? 근데 A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하니까 이게 또 우리가 근의 관점에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가 양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K 마이너스 10은 0의 두 근이 모두 다 양수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두 근이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미 지금 합이 2야. 그러니까 곱도 당연히 양수면 좋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K 값이 10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응. 그 다음에요. 요게 끝이야? 어떻게 뭘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확신이 드는지 안 드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여기서 확신이 드세요? 내가 지금 연립을 주구장창한 상황이잖아. 그치? 내가 연립을 저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요 녀석의 값을 구하려면 이게 과연 이렇게만 해선 될 일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음. 일단 우리가 10보다 큰 거는 이해가 됐다.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여기서는 요 조건을 이용했는데 얘가 만약에 y 값이 그러니까 자, 요 뒤에 상수 값이 계속 커지게 되면 어때요? 근을 안 갖게 되는 순간도 온단 말이야. 저게 y축 평행 이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두근의 곱조건도 썼지만 이제 여기서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면 되겠죠? 이게 왜냐면 서로 다른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1-k-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k 값은 11보다 작거나 같다. 까지 해줘야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보통들 이렇게들 많이 풀어. 음. 근데 내가 지금 일부러 요 문제 풀 때 그냥 그래프를 안 그렸지? 음. 이게 그래프를 그릴 거면 그래프를 차라리 그릴 거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A에 대해서만 남겨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래 뭐 그렇게 해도 되겠다. A값만 남겨놓고 그리세요. 근데 쌤이 처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냥 여기서 아싸리 그냥 그래프로 풀어버려도 똑같은 정답이 나와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기하적인 해석을 최대한 덜 하고 그래도 뭔가 숫자로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쌤이 이렇게 풀어준 거거든. 어.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도 풀 수 있으면 좋겠다. 넘어갈게요. 또 526번까지. 네. 자, 얘들아, 521번 볼게요. 갑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을은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동시에 출발해서 일정한 속도로 걸어간대요.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대. 음. 또 갑과 을이 만나고 난 후 갑은 1시간 후에 B 지점에 도착했대요. 오. 근데 을은 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A 지점에 도착했대요. 그쵸? 어. 그럼 얘들아, 이게 마치 우리 그 거속시 문제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래? 음, A랑
B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리고 갑은 이렇게 가는 거고 을은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잖아. 그쵸? 이때 둘이 만났을 때요. 갑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다라고 하니까 얘들아 봐봐. 똑같은 속도로 걸었을 때 가운데서 만났겠지. 근데 둘이 만났을 때요. 갑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대. 그럼 얘들아, 저 쌤이 가운데 기준으로 둘은 왼쪽에서 만났을까요? 오른쪽에서 만났을까요? 오른쪽에서 만났겠죠? 왜냐면 갑이 더 빨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한 요쯤에서 만났다고 쳐.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요. 갑은 을보다 8을 더 걸었대. 그러면 내가 뭐 을이 지금 x만큼 걸었다고 치면 갑은 x 플러스 8만큼 걸은 거죠.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음.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니까 잠깐만 x 쓰면 안 되네. 속력이 뒤에 나와 있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속도로 쓰죠. 갑의 속도가 x래.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만났을 때 시간을 쌤이 뭐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이동한 거리는 x 알파야. 요거 이해되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x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요. 내가 을의 속도는 몰라. 그러니까 을의 속도를 y라고 하자. 을을 y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y 알파였겠지. 똑같은 시간이니까. 근데 x 알파에서 y 알파를 뺀 게 8km였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거리의 차가 8. 맞지? 그 다음에요. x 알파 더하기 y 알파가 s네요. 전체 거리가 s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찾아주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중딩 때 이런 문제 많이 풀면 지금 이게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자, 갑은 1시간 후에 도착했고요. 을은 4시간 후에 도착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이걸 보고 이 두 녀석의 혹시 속도 B를 구할 수가 있을까? 좀 힘들겠지? 그래, 안 할게. 그렇게 안 할게. 그냥 하자. 1시간 후에 B 지점에 도착했대.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1시간 더 걸었어. 그럼 여기서 X만큼 더 간 거잖아. 맞지? 그때 도착했대. 그러니까 어때요? S는 X 알파 더하기 X야. 맞지?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S니까 얘들아. A에서 B까지 거리가 S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적은 거는 갑이 알파 플러스 1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S였다라는 거지. 이거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응? 그 다음에요. 을은요. 4시간 후에 A 지점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4y네. 4시간 후에 도착하니까 똑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다시 S는요. Y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X로 묶었으면 내가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걸로 우리가 X, Y, 알파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4개씩이 있으니까 S까지 합치면 문자 4개잖아. 다 구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식으로 풀 거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와, 어떻게 계산해? 여기서 빼면 0은 8 더하기 x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나요? 그쵸? x 알파 빼기 y 알파가 8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지겠지? 그러니까 뭐 x는 4y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요 녀석을 어디다 대입할까? 식 정리가 좀 빠듯하겠다. 지금 이 녀석이
x알파 더하기 y알파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계식을 어떻게 쓸 거냐인데 일단 잠깐만 x 자 여기서 파생되는 거는요 y 알파가 x라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x 알파가 4y라는 거죠. 일단 내가 이렇게까지 알아냈어. 그 다음에 x가 4y 빼기 8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대입해가지고 막 정리를 하겠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x 대신에 뭐 y에 대해서 대입하면 y 값이랑 이제 뭐 알파 값이랑 다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문자가 두 개로 주니까.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요거를 두 번째 식으로 두면 1번 식에다가 대입해. y 알파는요. 4y 마이너스 8이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자, 4y 마이너스 8의 알파가 4y네. 그러니까 여기서 4로 나누게 되면 y 마이너스 2 알파가 y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들아 봐봐. y 알파 마이너스 2 알파가 y야. 근데 여기서 y 알파가 4y 빼기 8이래요. 그러면 얘를 4로 묶으면 잠깐만. 알파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거 어떻게 정리 안 되나? 알파 대신에 y분의 4에 y-2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 수식으로 할 거면. 와, 씨. 짱 귀찮죠? 응. 그래서 여기서 뿔마 루트를 씌워. 그럼 y 마이너스 그냥 방정식 풀어줄게. 3y 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16은 0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녀석 정리하게 되면 3y y 4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y 값이 3분의 4 또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알파에다가 대입해. 그러면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근데 뭔가 너무 큰데 저게 4는 일단 해보자. 아니야 4가 되었나? 자 알파 값은요 4 마이너스 y분의 8이니까 여기다가 편하게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면 3분의 4분의 8 이거고 또는 4를 대입하면 4 빼기 2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간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4 빼기 6이어가지고 음수가 나오네. 여기가 안 되네. 알파가 정의가 안 되네요. 시간에 음수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알파 값은 2로 정의가 됐겠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걸은 거네요. 2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딱 여기서 만났고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갔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알파 값이 2고 y 값은 4였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x 값은 y 값이 4였잖아. 그러니까 x 값은 8이 나왔겠죠. 그리고 s 값은 이제 뭐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여기 8에 아까 알파 값 2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3이었겠네. S값 24지. 그래서 8 더하기 24니까 정답 32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얘들아 봐봐. 수식으로 푸니까 진짜 지금 겁나 빡세지 않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연립방정식 뭐 이쪽 활용이라. 근데 얘들아 그 추천풀이를 보여드릴게. 여러분들이 그 중딩 때 이런 활용 문제를 분명히 어느 정도 많이 풀었을 거잖아요. 아니야? 맞지? 들어봐. 이해를 해봐, 얘들아. 그냥 과학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보세요. 그 쌤이 아까 여기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지금 시간비를 보고 속도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막 이런 얘기 했잖아. 맞지? 어.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봐봐. 둘이 만났을 때요. 갑이 을보다 8km를 더 걸었대. 그러니까 그래. 우리 여기서 아까 만난 쪽에서 옆에다가 좀 간단하게 그려줄게. A B 여기 뭐 가운데 있는데 뭐 여기 뭐 어딘가에서 만났다 쳐. 그리고 그냥 내가 편의상 그냥 이 녀석이 걸은 거리를 A라고 하면 여기 A 플러스 바이 내가 막 처음에 이런 식으로 썼었던 거 기억나지? 아 직관적으로 잘 보이게. 그리고
봐봐. 1시간 후에요. 여길 도착했대. 그럼 그 말이 뭐야? 갑의 속력이 A였다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을은 4시간 후에 여기 도착했대. 그러면 지금 얘가 봐봐. 4 여기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몰라. 그치? 정확히 몰라. 근데 얘들아, 갑의 속력이 A였어. 여기까진 괜찮아? 갑의 속력이 A인 것까지 이해돼? 그리고 을의 속력은 4분의 A 플러스 8이잖아. 4시간 동안 A 플러스 8km만큼 갔대. 그 1시간에 4분의 A 플러스 8만큼 갔겠지. 그러니까 을의 속력은 4분의 A 플러스 8.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동의해? 정확히 동의해?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얘네가 내가 방금 그런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었으면 아마 훨씬 더 괜찮았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X, Y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문자가 너무 많은 방정식이 나와서 좀 힘들었잖아.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도달야 된 시간만 뭐 그냥 T 같은 걸로 하고 세팅을 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요 말도 이해가 되니?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지금 내가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얘들아 일단 분수가 없잖아. 분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시간비가 1대 4야. 그러니까 나는 뭔가 저게 2의 배수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적어도 4의 배수랑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봐봐. 정답 막상 구해보니까 을 속력 4 나오고 여기 속력 8 나온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 4의 배수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예쁜 수로 찍고 가면 대부분 다 맞아요. 근데 얘들아 찍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얘네 둘의 속도 비가 궁금한 거잖아. 속력 비가. 속력 비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1시간, 4시간 만약에 이런 거 나오잖아. 보통 속력 비가 1대 2가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얘 1대 2잖아, 정답이. 그래서 내가 잽싸게 해본 거거든. 되더라고요. 어. 근데 이 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너네가 이번 통과 기말고사 있죠? 그 역학 막 속도 가속도 막 이런 거 하지 않아? 막 물체 AB의 막 속력 막 가속도 막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네 진도 거기 아니니? 이번 시험이요? 네. 너네 여러분들 과학 시험 범위잖아. 그치? 그럴 때 이런 거 잘해두라고. 얘가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간대 얘들아. 일정한 속력으로 하는 물체 운동은 무슨 운동으로 배웠어? 등속 운동이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정확하게는 등속력 운동이지 등속도 운동은 아니야. 지금 요 상황은. 왜냐면 둘의 속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튼 어쨌든 움직이는 거리에 대한 관점에서만 보면 등속도 운동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등속 운동일 때는 우리가 기울기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그냥 속도 B만 구하면 그 기울기로 비교해가지고 지금처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를 잘 해놓으시라고. 왜냐면 너네는 수능 통과 세대잖아. 무조건 봐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요. 할만해. 그렇게 되면 수학 과학이 다 좀 더 편해질 거야. 무튼 요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저 1대 4를 보고 뭔가 1대 2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서 한번 해봤는데 그냥 운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나오면 그때 수식 세워도 늦지 않아. 근데 한 번에 나왔을 때 그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크거든? 지금 여기서 순수 계산했을 때 봐봐. 이거 내가 뭐 말하면서 해서 그렇지만 적어도 1분 이상은 무조건 걸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해도. 근데 그게 그냥 딸깍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감각이니까. 이거 너네 연립하다가 이거 틀릴 수도 있어. 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또 23?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m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얘들아 일단 요 녀석 인수분해가 될까요?
인수분해 쉽지 않죠. 안 되는 거 보이니? 뭐 x에다가 뭐 예쁜 값 대입해가지고 뭐 되는 구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온 두 근을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두고 근과 계수로 달리는 거예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m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m 플러스 3이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두 근이 정수가 되고 싶대. 그럼 우리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는 뭐 요런 게 최고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게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요. 이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2배 할까?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2-2m 적고 알파 베타는 2m 플러스 3 적고 요 두식 더해 버립시다. 그러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5 정도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 오른쪽에 적어놓은 저 모양이랑 겁나 밀접한 모양이 나올 거라는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러면 내가 알파로 하나 묶으면 여기가 베타 플러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2로 묶어서 베타 플러스 2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플러스 4씩을 해줬어야 됐어요. 맞죠? 그래서 이게 는 9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가 9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아, 그러니까 나 다 구했네. 지금 이 녀석이 알파, 베타가 다 정수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순서상 싹 다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 있어? 1, 9, 막 뭐 이런 거 다 해야지. 아우, 귀찮아. 그쵸? 근데 얘들아, 이런 구조도 보면 좋은데. 이게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값의 합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어차피 지금 m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랑 연관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알파가 4고 만약에 베타가 2가 나왔어. 아, 제가 그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요 191대로 해보면 얘들아 봐봐.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 값이 7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알파 값이 7이고 베타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도 m 값은 똑같아요. 이거 동의할 수 있겠어? 어차피 알파 베타를 합치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요 굳이 이거를 막 9, 1 이런 것까지는 다 안 구하겠다는 마인드로 갈 거야. 요 아이디어가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되게 그 좀 쫄릴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하기에 실전에서.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아직 6월은 안 됐지만 공부할 때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 그러니까 요 구조를 계속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얘들아 모든 실수 m값의 합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가 1, 9든 9, 1이든 m값의 종류에는 변함이 없어.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 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러면 다 구해야죠. 근데 합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19 하나 때리고 33 때리고 91 안 때리고 그 다음에 마3 때리고 그 다음에 자 잠깐만 91 안 때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마1 마9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쟤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는 내가 그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 4개만 구해볼게요. 여기 1 베타도 1이고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5 베타도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고 베타 값은 마이너스 11 이런 식이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천천히 m 값의 합 얘들아 근데 여기서 내가 살짝의 좀 센스를 좀 부려볼게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 지금 마이너스 m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였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을 싹 다 구해. 그 다음에 그것끼리 더해. 그 다음 마지막에 부호만 살짝 바꿔주면 m값의 합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헷갈리면 그냥 해도 돼. 그냥 하면 당연히 나와. 괜찮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미 알파랑 베타를 구해놨잖아. 근데 여기서 굳이 두 개 더하고 뭐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1 하면 좀 귀찮잖아.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만 다 구해. 그 다음 빼기 1 정도만 해. 그 다음에 얘네를 싹 다 더하면 모든 마이너스 m 값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마지막에 마이너스만 톡 곱해주면 이제 모든 n 값의 합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논리인 거야. 요거 납득되지? 그러니까 다 구해줄게요. 자, 둘이 더하면 6인데 빼기 1 하니까 5 정도 나올 거고, 둘이 더하면 2인데 빼기 1 하니까 1 정도, 둘이 더하면 0. 아, 미안해. 큰일 날 뻔. 마이너스 10인데 빼기 1 하니까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4인데 1 빼니까 마이너스 15야. 그래서 얘네를 싹 더하면요, 마이너스 26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20 정도가 나왔어. 그치? 근데 여기서 부호만 톡 바꿔주게 되면 정답은 20 이렇게 가주면 된다는 의미였어요. 이런 거 잘 배워가세요. 이런 거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접근 방법도 문제 접근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얘들아 요 정도 난이도면 솔직히 킬러는 아니고요. 한 12번, 13번 요쯤 라인이거든. 뭐 학교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 이런 게 대전고 같은 경우에는 7, 8번쯤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워낙 어려워서 뒤쪽 라인들이. 그래서 앞쪽에 보통 저런 게 많이 나오니까 시간 단축하려면 무조건 이직거리 해야 돼. 그러니까 주원이 너는 필수야. 그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도 쌤이 이제 막 중상이나 상 정도로 분류해 놓은 학교들은 이런 테크닉들에 익숙해져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너네 모의고사 대비 수업이면 이런 내용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계산이 빨라지지 않겠나? 야, 뭐 고작 해봤자 30초 1분 차이야. 모의고사 너네 쳐봐서 알잖아. 100분. 그 뭐 자지 않아? 안 풀려가지고 막 으응 막 펜대 굴리고 있다가 막 100분 동안 풀 집중을 하지 못하잖아. 그치? 경험해봐서 알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일단 이번 육모 때는 절대 자지 말고 이악 물고 풀어봐. 알겠지? 근데 모의고사 때는 솔직히 그렇게 30초 1분 이런 거 단축하는 게 그 이제 그런 건 언제쯤 하는 거냐면 내가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1등급이야. 내가 뭐 84점, 88점으로 1등급이 나오기 시작해. 근데 92, 96, 100을 맞고 싶어. 그럼 이제 그쪽은 좀 시간 단축의 영역이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요, 그냥 이렇게 방향만 잘 잡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 방향을 잘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안정적으로 1이 나오고 이럴 때 이제 일단 근데 내신은 1 나오려면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오케이? 잘 배워갑시다. 또 24. 얘들 쌤이 여기 여기 스텝 2까지만 질문 다 받아주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자, 정수 K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그렇군요. 나머지 두 분을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뭐 저런 식으로 값을 구해달래요. 자, 얘들아,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가진다고 하니까 당연히 일단 대입해봄직하지 않을까요? 그쵸? 음? 그러면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K알파 제곱 더하기 49는 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알파는 자연수고요. K는 정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뭔가 부정방정식 냄새가 나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얘가 둘 다 어쨌든 정수고 자연수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좀 남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는 거야. 알파 제곱으로 딱 묶으면 2알파 마이너스 K가 저거 넘어가면 는 마이너스 4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얘들아 봐봐. 1보다 큰 자연수야. 알파가. 그치? 근데 뭐의 제곱이다? 너 우변을 보니까 또 얘도 뭐의 제곱이다? 이거 무조건 7로 가야겠죠? 얘 7 가고 여기 마이너스 1 가면 딱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7이면 여기가 14 빼기 K가 얘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K 값은 15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다 구해진다고. 알파 값이 7, K 값이 15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아마 이 문제를 못 푼 학생은 아마 여기를 못 와서 못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올 수 있게 우리가 처음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지?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거 뭐 인수분해가 되니 뭐가 되니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어쨌든 뭐 알파가 근이래 자연수래 대입해 보는 거지. 부정방정식으로 풀리길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왜? 이거잖아. 근데 이거의 근이 뭐야? 7, 베타, 감마 이렇게지. 그러니까 근과 계수로 7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2분의 15. 그치? 그 다음에 7베타, 7감마, 베타 감마가 0이야. 그리고 7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분의 49라서 여기서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필요가 없을 거야. 이거랑 이걸로 우리가 저거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그래서 자 여기서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지? 2분의 1 정도 나오죠? 이게 뭔가 예쁘게 안 나오나? 패스. 그냥 해.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분의 1 더하기 7 이렇게 나오네. 였다가 4배를 해달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은 였다가 4배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29 정도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 K를 빼래요. K 값은 15였지? 여기서 15 빼면 정답은 14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겠죠? 넘어갑시다. 또! 25는 괜찮아요? 15. 네. 빨리 쉬려고 막 질문 안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쵸? 그 되게 중딩적 사고야. 그거. 자, 우리 25번 봅시다. 두 정수 XY에 대해서 이 녀석이 성립할 때 라고 나왔어요. 이때 XY의 최대값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 얘들아 봐.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얘가요.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4 해주면 여기 플러스 5 해준 거고 얘 이항시키면 13 나오게 되는 거 보이니? 우리가 마치 공통수학 2에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듯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성립할 때 x, y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들아 얘가 뭔지 모르니까 는 k로 두는 거야. k의 최대값 구하면 돼. 맞지? 여기까지 동의해? 그리고 얘들아 정수 x, y이기 때문에 여기 막 각 잡고 하려면 얘들아 몇 가지 나와? 모제곱 더하기 모제곱이 13이 나와야 돼. 뿔마 2, 뿔마 3, 뿔마 3, 뿔마 2 이렇게 나오지. 8개의 순서쌍이 있는 거 보이세요? 순서쌍이 8개야. 그 8개 싹 다 구해가지고 x, y 곱 구해가지고 최대값 나오는 거 찾으시면 돼. 그렇게 해봐. 근데 나는 그 노가다는 안 할 거예요. 그 노가다는 내가 딴 데서 풀어놨으니까 링크로 보내줄게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 너네가 선행을 한번 했잖아. 원으로 보고요. 얘는 유리함수로 보이는 게 좋아요. y는 x분의 k. 그쵸? 그냥 배웠잖아. 얘들아 x분의 k 정도는 배웠잖아. 그 얘는 뭐야?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짜리인 원의 방정식이거든요. 이 위에 정수 x, y 순수쌍이 뭔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하고 싶냐면 내가 이거를 기하적으로 보는 순간 얘들아 타겟팅이 돼요. 잘 한번 이해해봐. 1,2가 중심이야. 그리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이면 대충 3. 얼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 얼마야. 오케이? 자, 잘 들어.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는요. k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그래프 개형이 다르지.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기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k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음수인 쪽은 내가 알바노를 시전할 거예요. 음수인데 최대값이 어떻게 나와? 양수 쪽에서 근 나오면 양수 쪽이 최대겠지. 이러면서 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고요. 이 녀석이 k 값이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요, 내가 어이씨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잘 봐. 요쪽에서 딱 만나게 되는 교점 중에 최대값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요쪽은 이미 너무 멀어져서 교점이 안 생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봐봐. 원점으로부터 얘가 동일한 만큼 계속 멀어질 텐데 여기에 원이 적고 여기는 많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긴 교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야. 즉 3, 4분면의 정수 x, y에 대해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거를 아까 노가다를 띄웠을 때 8개를 썼다 그랬잖아. 거기서 x랑 y가 다 음수일 때 최대값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랑 이런 데는 다 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안 한 거야. 이게 기하적인 해석이 가능하면 8개를 다 안 하고 2개만 해가지고 비교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요거 납득되겠니? 그럼 우리가 제곱 해가지고 13이 나오는 순서쌍을 2개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압도적으로 쉬워지는 거죠. 자, 구해보자. 여기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한 번,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한 번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x 값은요. 마이너스 1이고 y 값은 마이너스 5고 여기서 x 값은 마이너스 2고 y 값은 마이너스 4거든?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였다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k 값은 x, y였지. 그러니까 두 좌표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k 값은요 5가 나오고 여기서 k 값은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8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즉 봐봐. 이게 정확히 이렇게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부터 먼저 지났을 거야. k가 5일 때. 그러다가 8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편의상 저렇게 보여준 거긴 한데 원래 좀 제대로 하려면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는요. 우리가 k 값이 5일 때, 즉 얘보다 좀 더 덜 멀어져 있었을 때 뭔가 여기에 생기는 녀석 중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였던 거죠. 무튼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 너네가 아직 공수 투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여준 거야. 여기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순서쌍이 생기는데 처음 생긴 녀석이 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였던 거고 이쪽에서 그러다가 얘가 점점 멀어지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딱 지날 때 그때가 제일 많이 멀어졌을 때다. 그 값이 8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얘들아 이럴라고 선행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너네가 선행을 그냥 하잖아. 보통 그냥 뭐 남들 다 하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공수 원 같은 거 할 때 너네가 내신 대비할 때 이득 보려고 선행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왜 남들보다 더 멀리 있는 진도를 먼저 배워? 그냥 다 이런 데 응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런 거를 혼자 할 때는 쉽지 않아. 잘 안 보여. 누가 이렇게 풀어? 안 풀어요. 이렇게 푸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다 하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리고 순수하게 뭐 그냥 순서상 싹 다 구하는 거는 어차피 뭐 해설지든 뭐 어디든 뭐 다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 26번까지 하고 쉽시다.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질 때 라고 나와 있어요. 어우. 그러면서 요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래. 좀 어렵지 얘들아. 상황이 좀 어려울 거야. 우리가요 저기 x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했을 때 이게 일단 0이 될 수 있는지부터 봐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A랑 B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것처럼 막 뭐 하나 있을 때 뭐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아마 안 보일 거야. 그치? 우리가 여기 위에서 오늘 좀 하고 왔잖아. 이런 거. 어씨 어딨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1 대입하면 0 되고 이런 거. 근데 지금 저 아래 거는 A랑 B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어디에 꽂혔었냐면 이게 지금 얘들아 개수가 다 여기는 아니고 2, 4, 16 이런 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2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그랬더니 되던데요. 음. 2를 넣어본 거지. 왜 마이너스 2를 안 넣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그래. 얘가 좀 크기 때문에 얘를 없애려면 여기서도 큰 양수가 좀 나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쌤이 2부터 대입을 해본 거야. 자, 2를 대입해보자. 그럼 8a 마이너스 8b 더하기 8a 더하기 8b 마이너스 16a니까 얘네 사라지고 여기 16a니까 얘랑 사라지겠네? 그러니까 0 만족하죠? 따라서 x-2를 근으로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가 2차식이네. 여러분들은 뭐 조립제법으로 잘 해주시고 쌤의 경우에는 빠르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그럼 우리가 요 녀석이요. 지금 서로 다른 세 정수인데 이미 여기서 x 이퀄 2가 근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알파랑 베타가 근으로 나오긴 하는데 알파랑 베타 중에 2는 없어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정수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는 2가 아닌 서로 다른 정수라고 써드릴게요. 여기까지 납득되니? 그러면요 절대값 A가 3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3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그럼 뭔가 이게 지금 개수에 대한 범위를 줬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한 거는 어쨌든 알파, 베타, 뭐 다른 정수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근과 계수할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알파랑 베타가요. 내가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2B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A분의 2B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게. 그러면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분의 곱도 써볼게요. 두분의 곱은요. A분의 8A니까 와 곱이 정해져 있다. 근데 이게 정수라며. 그러니까 순서상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요 범위에 맞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8, 2, 4.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선생님이 묻고 싶은 거 여기서요. A, B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알파, 베타를 내가 이런 식으로 정해놨을 때 지금 자 그래 뭐 얘 뭐 다 구해도 다 구해도 여기 뭐 4, 2, 8, 1 막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근데 어차피 이 알파, 베타를 더한 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굳이 저 알파, 베타를 싹 다 구할 필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겠다. 잠깐만 여기 또 조심해야 돼. 2가 아닌 서로 다른 정수잖아. 얘가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다 써놓을까 일단? 얼마 없으니까. 이쯤 되면 얼마 없으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이, 마사, 그다음에 마일, 마팔,
그 다음에 여기도 막 또 뭐 마팔, 마일, 마사, 마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써도 돼. 왜냐면 여기서 A분의 B라는 녀석이 알파, 베타의 합과 연관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둘이 위치가 바뀐다고 그래서 합은 달라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쫄릴 수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판단을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이렇게만 가도 되나? 근데 여기 A분의 B는 여기 합이랑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이게 다 다른 거를 안 따져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했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도 해봐. 그럼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A분의 B 값에 영향을 안 미치고 순서상도 아까랑 똑같이 나오니까 중복돼서 세면 안 되니까 안 세야 된다는 거까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다. 무튼 그래서 지금 고려할 게 이렇게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없는 거지. 아까 말한 논리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에 맞는 우리가 정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 요 식에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다 구해놓으면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게 다 뭐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분의 2B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를 다 넘겼어. 그래서 A분의 2B는 11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야. 그러면 이 B의 값은요 11A 또는 마이너스 4A 또는 마이너스 7A 이렇게 나왔겠지. 이거를 만족하는 절대값이 30 이하의 A, B의 개수를 다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생각하셔야겠죠. 여기서 자, 첫 번째 2B가 11A야. 그러면요 얘를 기준으로 먼저 케이스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큰 쪽. 그래서 얘가 양수인 녀석부터 해볼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지금 A랑 B가 다 절대값이 3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얘가 6이 되면 저 우변이 66이지. 근데 걔를 2로 나누면 B 값이 33으로 터져버리죠. 그래서 6까지는 안 돼요. 5를 넣으면 55니까 B가 뭐 2분의 55 정도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응?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야? 정수 AB의 순서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홀수도 떨궈져요. 맞지? 왜냐면 2B가 모식이니까 A가요 1, 2, 3, 4, 5가 아니라 이런 게 없어졌어야 됐다고. 왜냐면 좌변이 2의 배수잖아. 그럼 우변도 2의 배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랑 4밖에 없습니다. 요거 납득되니? 그러니까 A가 2랑 4일 때 두 개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일 때도 두 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 경우일 때는 네 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음수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순서쌍은 굳이 다 안 구할게. 문제에서 그냥 개수만 구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2B가 마이너스 4A니까 B는 마이너스 2A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좀 많겠네. 지금 여기서 A로 먼저 생각하면 1, 2, 3 쭉쭉쭉 15 정도까지 가면 참 좋겠죠? 그러면 이게 다 매칭되는 게 B가 다 있잖아. 30까지 오케이잖아. 정확히는 마이너스 30까지지만 어쨌든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또 A가 음수일 때도 또 똑같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수는 15 곱하기 2 하니까 여기서 30가지 정도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B값이 그러니까 2B값이 마이너스 7A야. 여기도 아까 해주듯이 하면 되는데 이젠 눈치 까야지. 그냥 짝수만 적어야겠다. 그러니까 2, 4, 6, 8 8까지 가면 딱 7, 4, 28이니까 오케이고 10 들어가면 터져버리겠죠? 그러니까 터져버림. 그래서 여기서 4개니까 곱하기 2 하면 여기서 8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4 더하기 30 더하기 8 해주게 되면 정답 42가지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우리가 부정 방정식까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푼 거거든. 요 문제 풀이를 꼭 기억을 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속도로 풀 수 있으면 그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 빼고는 여기 고차 방정식부터 저기 부정 방정식까지 안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쟁이 복습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